되는 게 기압과 바람. 자, 오늘 세 번째 내용 기압과 바람인데요. 그 중에서 기압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기압이 뭐야? 말해. 공기의 압력이죠. 그럼 수압은 뭐야? 물에 흐르는 압력이야. 자, 그러면 공기의 압력이요. 공기의 압력이 기압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공기가 왜 누를까요? 공기도 네,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만큼 누릅니다. 됐어? 네. 그래서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하지. 공기의 무게만큼 눌러. 그럼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건 공기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기압이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러한 공기의 압력은요. 공기가 많을수록 압력이 뭐하다? 크다. 근데 공기도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공기가 쏠리겠죠. 그러니까 전체 기권 중에서 공기는 어디로 갈수록 많니? 아래로 갈수록 많죠. 전체 공기의 80%가 대류권에 밀집되어 있으니 자, 기권의 가장 위쪽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 1000km까지죠. 자, 그 중에서 공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압의 크기가 뭐해질까요? 네, 증가하죠. 그래서 높이와 기압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와 기압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커져요. 자, 그럼 이 중 한 군데에서 작용하는 기압은 어느 방향이니? 모든 방향. 그렇죠.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 기압만 모든 방향이야? 아니면 모든 압력이 다 모든 방향이야? 모든 방향. 네, 수압도 모든 방향이죠. 수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일회용 비닐장갑 끼고 물속에다가 손을 쑥 넣어보시면 비닐장갑이 모든 방향으로 눌려요. 그래서 손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때 어느 방향의 압력이 제일 크니? 어느 방향의 압력이 제일 크니? 한 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모든 방향의 크기가 다 같다. 정신아? 됐어? 그래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가 작용하고 있어. 자, 근데요. 이러한 기압이 작용할 때 나는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저는 받습니다. 자, 그거 느낄 수 있니 없니? 왜요? 나 바본가? 우리 몸 안에서 그렇죠.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만큼 안에서도 밖으로 미는 내부압의 크기가 어때서?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압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도 기압이 있다는 걸 느끼고 측정한 건 얼마 안 됐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러한 기압을 최초로 측정한 과학자가 누구니? 프로이첼리 피라셀이 모른다 그래. 기압을 최초로 측정한 사람 누구겠니? 토리첼리지. 토리첼리가 뭐 가지고 기압을 처음으로 측정했게? 순. 그래서 이름을 따서 순 기압계.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순을 가지고 기압을 할 수 있었던 원리는 뭘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조에다가요. 수온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온이 가득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를 이렇게 뒤집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수온이 이렇게 처음에는 가득 들어있을 텐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안에 있는 수온의 무게만큼 서로 내려가려는 뭐가 작용하니? 무게가 작용하겠지. 알겠어?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수온은 내려오려고 그래. 그럼 수온이 내려오면 수조 안에 있는 수온의 높이는 어떻게 되니? 이 수온이 내려오는 만큼 이 높이는 뭐하니? 올라가려고 그러지.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는 뭐가 있니? 밖에서 공기에 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때 만약에 수온의 무게와 공기의 압력 중 누가 더 클까? 만약에 수온의 무게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되니? 수온이 힘이 더 세니까 밀고 내려와.
그러면 수조의 높이는 뭐해져? 높아져. 공기가 밀려 올라가. 맞아? 그래서 점점 얘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점점 내려올수록 수면보다 높이 있는 수온의 무게는 점점 뭐해질까? 줄어들겠죠. 내려오니까. 되겠어? 그래서 처음에는요. 수온의 무게가 예를 들어 100이었다고 치자. 근데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기압의 크기가 60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수온의 무게가 더 크니까 수온이 쭉 내려오겠지. 근데 내려오면서 수온의 무게가 점점 뭐해지니? 감소해. 되겠어? 그래서 이 값이 90, 80, 70 이렇게 줄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얼마가 되겠니? 60이 되면 밖에 있는 공기와 누르는 힘의 크기가 뭐해질까? 같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다가 더 이상 못 밀고 내려와. 순간 뭐하니? 멈춥니다. 되겠어? 이걸 생각한 사람이 토리첼리야. 그래서 수온이 쭉 빠지다가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수온은 내려오지 못한다. 자,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수온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 밖에서 공기가 단위 면적당 누르는 공기의 압력과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그래서 위에서 공기 수온이 누르는 무게와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같아지는 그 순간 수온이 내려오다 멈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보니 실제로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일 때 멈추더라? 76cm일 때 수온이 멈추더라. 이게 바로 공기의 압력의 크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량을 눈에 보이게끔 실험을 설계해서 측정한 사람이 토리첼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압을 측정한 사람이 토리첼리고 그 토리첼리는 수온을 가지고 측정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압, 멋진 말, 대기압.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압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 대기압이 몇 기압? 우리는 평균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1기압의 크기가 수온 얼마? 76cm의 수온의 원소기호가 뭐니? HG. 네, 수온의 무게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76cm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뭐니? 760mm 수음주의 기둥과 같아요.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수온으로 안 하고 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수온이 무거울까? 물이 무거울까? 수온이 훨씬 무거우니까. 그래서 같은 무게의 물을 쌓으려면 높이는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온 76cm와 같은 무게가 물기둥 얼마? 네, 10m의 물기둥의 높이와 같죠. 그래서 1기압과 똑같은 크기는 76cm 수온과 10m의 물기둥 또는 1000kg의 공기기둥이랑 같죠. 되겠어? 자, 근데 요즘은 이러한 1기압을 수온이나 물이나 공기기둥의 높이로 표현 안 하고 기압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어요. 헥토파스칼. 들어본 적 있나요? 얼마일까요? 네, 1013 헥토파스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기압을 나타내는 같은 크기가 아닌 걸 찾아라. 알겠습니까? 네, 얘네들이 모두 다 1기압을 나타내는 같은 크기의 물리량들입니다. 자, 근데 토리첼리가 이 실험을 하고 나서 공기의 압력을 측정했단 말이죠. 기압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양한 실험들을 추가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수은기둥을 지금 얘보다 훨씬 얇은 애, 훨씬 두꺼운 애 갖다가 실험을 하면 멈추는 높이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왜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 압력이기 때문이죠. 수은기둥이 두껍던 얇던 상관없이 단위 면적당 누르는 수온의 압력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께와 상관없이 멈추는 높이는 같습니다. 알겠냐? 두께 상관없어. 자, 그러면 두께가 상관없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새끼를 똑같은 두께를 하나는 똑바로 세워놓고 하나는 비스듬히 놓을까? 그랬을 때 내려오다 멈추는 수직 높이는 어떨까? 수직 높이는 어떨까?
기울이면 수직 높이. 이 높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멈추는 이 수직 높이는 같아요. 그래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울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두께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기울기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야. 자, 그렇다면 난 무조건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오히려 나 얘 변하고 시키고 싶어. 이 높이가 76cm가 아니고 다른 높이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밖의 기압이 1기압이면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럼 밖의 기압을 변화시키면 멈추는 높이도 달라집니다. 그럼 밖의 기압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고 산으로 올라가시면 되죠. 들고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뭐해지니? 낮아지면 수온 기둥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뭐해질까? 낮아지겠죠. 밖에 있는 기압과 같은 양이 될 때 멈추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내가 산을 들고 올라갔더니 76이 아니고 74에서 멈췄다고 치자. 몇 헥토파스칼 할까? 하셔야죠. 왜 정지화면입니까? 물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니? 76. 네, 비례식 세우면 되죠. 76일 때가 1013이니까 74일 때는 얼마입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76분의 74 곱하기 101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이때 기억하세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수온 기둥의 높이는 점점 뭐해진다? 낮아진다. 이 수온 기둥의 높이가 기압을 얘기합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수온 기둥의 높이도 낮아집니다. 기압이 높아지면 수온 기둥의 높이도 높아집니다. 자,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기압을 우리가 왜 배울까요? 왜 배울까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니야? 됐어? 자, 우리 이거 갑자기 기압을 왜 배우고 난리야?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죠. 기압이라는 게 날씨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다? 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날씨에 변화가 있는데 날씨가 바뀌는데요. 어제와 오늘의 날씨가 다르고요. 오늘과 일주일 후의 날씨가 달라요. 라고 하는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기상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상. 그게 아니고 1년 동안의 날씨, 장기간 동안의 날씨. 됐어? 네. 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의 날씨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기후라고 한다고. 기상과 기후는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되겠어? 이때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 어제는 비 왔는데 오늘 안 오네? 날씨 막네? 라고 하는 단기간 동안의 날씨의 변화를 주도하는 게 바로 기압이라고 이 새끼야.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를 주도하는 건 뭘까요? 우리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셔야 되는 게 기압과 기단이라고요. 날씨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인입니다. 되겠어? 그 중에서 기압이라는 게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그 기압이 뭔 줄 알았어? 공기가 누는 힘이야.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져. 그걸 최초로 측정하는 게 토리첼리의 수기압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누르는 힘인데요. 꼬맹아, 이 기압이요. 기압은 이 하이스트의 509호 이 기압은 변하니 안 변하니? 이 교실의 변하니? 이 교실의 기압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거 매 순간 바뀝니다. 매 순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에서는요. 그래서 특정한 곳에다가 그래서 관측기구를 꼽아놓고 그래서 2-3시간 간격으로 기압을 계속 잽니다. 기압의 변화를 잽니다. 그걸 중앙 컴퓨터에다 다 모아서 일기도를 그려서 날씨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일기예보하는 방식이야. 알겠어? 매 순간 온도, 습도, 기압 이거 다 바뀌어요. 그래서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정해진 장소에서 측정합니다. 우리나라. 알겠냐? 그래서 모아서 그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겁니다. 물론 인공위성으로 쏘기도 하지만
쏘기도 하지만 그 국소적인 날씨의 특징은 인공위성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측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지점의 기압은 매수가 달라져요. 매수가 달라집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기압은 왜 바뀌어? 라고 하는 거죠. 여기요. 기압이라는 건 뭐 때문에 생겨?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의 개수야, 개수. 개수가 많으면 기압이? 커져요. 그렇죠. 개수가 작으면 기압이? 낮아져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A하고 B의 공기의 양이 다 100개 똑같이 있었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공기 입자수가 달라져. 이유가 뭘까? 온도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여기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여기는 아스팔트고 여기는 호수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는 빨리 뜨거워지죠. 호수는 천천히 뜨거워지죠. 무슨 차이입니까? 비율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비열이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받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 되겠어? 그래서 아스팔트는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가 막 50도가 됐다고 쳐. 그러면 50도로부터 아스팔트로부터 열을 받으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은 열나 뭐해지겠니? 뜨거워지겠죠. 자, 고온의 기체가 돼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됐어. 호수의 온도는 25도라고 시작.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25도밖에 열을 안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무슨 공기가 생기니? 찬 공기가 생기죠. 그때들이 배웠잖아. 더운 공기가 무겁니? 찬 공기가 무겁니?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위에 있는 공기들도 자꾸 내려와. 그래서 공기 수가 점점 뭐해지니? 많아져요. 뜨거운 공기는 점점 뭐해지니? 가벼워지죠. 그래서 왜 가벼워지니?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뭐야? 분자의 질량이 달라지는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입자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피가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부피가 커지면 됐어? 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뭐 한다고요? 밀도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왜 올라갈까요? 공기보다. 자, 밀도가 작아지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부력이 뭐해지기 때문이니? 커져요. 부피가 커지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리는 힘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력이 크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올라가 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더운 공기는요 밀도가 작아져서 떠요. 그럼 다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의 양이 점점 뭐하겠니? 줄어들겠죠. 되겠어? 공기의 양이 80개, 60개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40개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공기의 양은 120개인데 여기 40개야. 그럼 보면 봐봐. 40개가 땅바닥을 누르는 힘이 세겠냐? 120개가 누르는 힘이 세겠냐? 120개. 그러니까 120개가 있는 쪽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센 여기를 뭐지 말? 고기압이라고 한다. 알겠어? 공기압이 적은 쪽은 공기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여기 뭐라 그런다고요? 저기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지표면이 한결같지가 않고요. 지표면에 있는 물질들이 다르면 비열 차이가 생겨. 그것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생기면 됐어? 그것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멋진 말 상승 기류와 뭐가 생기니? 하강 기류가 생기죠. 그 중에서 하강 기류가 생기는 쪽이 바닥면에 공기가 많으니까 고기압이 돼요. 맞아. 상승 기류가 강한 쪽이 공기가 올라가니까 바닥면을 누르는 공기의 양이 적어져요. 저기압이 생겨요. 자, 근데 만물을 다 같아지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이 손이 칠판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이 순간에 같아지고 싶어서 뭐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열의 이동이 일어나서 열평이 되겠죠. 자, 이거처럼 모든 만물은 차이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인근해 있는 곳에 그래서 공기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생겨.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같아지려고 어떤 일이 발생하니? 공기가 그래서 많은 쪽에서 공기의 양이 적은 쪽으로 공기 입자들이 뭐하니? 수평으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람이에요.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바람이라고 안 합니다. 이건 뭐라 그럽니까? 기류라고 해요.
공기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잘 봐. 얘 내려가. 옆으로 가. 얘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얘 다시 누워. 그래 공기가 순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바람이 부는 거야. 자, 이 중에서 얘가 바람이니 얘가 바람이니 둘 다 바람이니? 아닙니다. 아래에 머무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되겠어? 그래서 바람은 아래쪽의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 바람의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바람은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부니? 그렇지.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분다. 자, 그러면 꼬맹아, 여기가 바다라고 치자. 여기가 육지라고 치자. 지금 부는 바람의 이름을 붙여봐. 해풍. 네, 바람은 항상 바람이 시작된 곳을 풍향이라고 읽어요. 선풍기에서 부는 바람을 선풍기 바람이라고 하죠. 선풍기한테 가는 바람은 선풍기 바람이라고 안 해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됐어? 그게 풍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바람이 바다에서 시작됐네요. 그래서 바다 해자를 써서 이거 뭐라 그럽니까? 해풍이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러한 해풍은요. 해가 쨍쨍 떠 있는 낮에. 그래서 육지가 뜨겁고 바다가 시원해서 부는 바람이에요. 이게 낮에 부는 바람입니다. 되겠어?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애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애는 조금밖에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기온이 거꾸로 역전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육지가 훨씬 더 차가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기고 여기서 하강기류가 생기겠죠. 자, 그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오메가 고온이 무슨 기압? 온도와 기압은 반대입니다. 저온이 무슨 기압? 고기압. 고기압. 그래서 보면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하니 덥니? 시원해요. 왜? 반드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그래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불기 때문에 차가운 쪽에 있던 공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밤이 되면 거꾸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네. 거짓말. 육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에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있죠. 해안가. 그래서 낮과 밤의 바람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낮에는 해풍이, 밤에는 육풍이. 되겠어? 그래서 하루 동안에 부는 이 해풍과 육풍을 싸잡아 우리가 뭐라 그러니? 해륙풍이 불어요. 이 해륙풍이 부는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네, 비열차 때문에 부는 거야. 그러니 시험에는 이거 깊게 들어가는 건 히라쌤하고 하세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래서 네, 얘 무슨 풍이야? 이런 거 물어보겠죠. 무슨 풍입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언제입니까? 낮이죠. 그럼 바다가 무슨 기온? 저온. 무슨 기압? 고기압. 고기압. 무슨 기류? 고기압이잖아. 하강기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돼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기압차가 생기면 바람이 붑니다. 그 기압차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원인이 비열차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거야. 자, 그럼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은 해류풍밖에 없나? 아니죠. 우리나라 자체가 해안가죠. 우리나라 자체가 유라시아의 해안가예요. 되겠어? 우리나라가 그냥 해안선인 거예요. 전체 거시적인 항목에서 보면. 그러면 낮과 같은 계절이죠. 죽여버려? 낮과 같은 계절을 뭐라 그러니? 여름. 여름. 그쵸? 자, 한여름 때 학교에는 어디가 더 뜨겁습니까? 육지가 뜨겁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고온입니다. 바다가 뭡니까? 저온이죠. 그럼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붑니까? 네, 차가운 데서 더운 데로 이렇게 불겠죠. 되겠습니까? 자, 풍향 읽어. 남동 계절풍이 불죠. 이게 여름에 부는 바람입니다. 되겠어? 겨울이 되면요. 거꾸로 역전이죠. 밤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저온이 되고 여기가 고온이 되니까 겨울철엔 이렇게 바람이 불죠. 무슨 풍? 북서계절풍이 부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해륙풍하고 똑같은 건 우리나라에 부는 보다 계절풍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이 생기는 원인이 기압에 의해서 생긴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너네 73페이지하고 75페이지하고 풀고 있어. 풀어서 채점까지 하고 있어. 오백 원이야. 셀프 있으면 이모가 되는 거야? 그렇죠. 다 풀었으면 답안지 좀 저쪽에 올려줘. 뭔가 시험이 4월 30일부터야, 29일부터야? 35월 1일 30일. 하루. 선생님, 예식기간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신기간 되면 뽀뽀해주지. 예식기 뭐 하셨어요? 내신기간 되면요, 내신기간 때 일반적으로 시험이 이틀이면 4일 수업을 빼주고요. 네, 하루면 이틀 빼주고. 학원을 안 빼준다고요? 네, 학원을 아예 빼준다. 보강해야 돼요. 4일 동안 안 하고 또 보강하지 않아요. 네.
시험 기간이 이틀이면 4일 동안 학원을 안 와도 됩니다. 시험 날짜가 하루면 이틀 동안 안 와도 됩니다. 네, 시험 보는 날 포함해서 마지막 시험 그날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시험 기간에도 진도 계속 나가요? 나가죠. 야간에 없어요. 4월 9일까지만 야간. 네가 얘기하는 그 내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니?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가 지금이죠? 수업 영어를 나가요.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시험 기간 한 일주일 정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특별 수업으로 내신 빠지는 애들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진도 수업이 아니고 별도 수업을 해요. 그때는 오래들만 수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내용들로 합니다. 내신 자체문제 있어요. 응? 뭐라고요? 내신 자체문제 있어요. 내신 자체 교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재가 내신 교재죠. 네, 이거 하고 선생님이 프린트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과목이 5과목인데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짬짬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과목 수요는 안 따라요. 네, 과목 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아, 어떤 학교는 2과목 보는데 막 이틀 봐요? 그러면은 개꿀이죠. 더군다나 수학하루 과학하루요? 그럼 진짜 개꿀이죠. 네, 어떤 학교는 5과목을 이틀에 보고 그 차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학과 내신 때는 이방이 내신 때? 내신 때 이것만 하려고요? 설마요. 지구과학의 핵심 내용, 뭐 물리에서도 물리 핵심 내용을 사실 수업 시간에 특화 시간이 아닌데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신들이 미리미리 땡겨서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신에 내신 기간 되면 선생님들이 숙제의 양을 급격히 줄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 좀 줄여줬어? 네. 자, 그러면 채점 안 된 사람 있을까요? 2페이지. 아직 다 못 푼 사람. 저희 씨, 근데 입을 왜 놀리고 지랄들이야 이씨. 뭐 뒤에도 있구나. 다른 애들 기다리게 하지 말자. 첫 번째 시험 볼 때가 좀 어려워요. 시간용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낯설어서 이걸 한번 보고 나면 기말 때도 그 정도 빼주는데 다 해요. 기말 전 과목인데. 기말 전 과목이고 3일이죠. 그럼 6일 빼줘. 근데 최종적으로 3일 빼는 거 아니에요? 왜 3일이요? 시험 기간 3일 전. 시험 보는 날? 합쳐서 5일. 6일이죠. 그러니까 주말 때 미리미리 하십시오. 집에 가서 괜히 핸드폰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73페이지 보죠. 73페이지에서 질문. 이게 학교에서 보는 방향입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다음 주 정도에 이 인근 기출문제를 묶어서 드릴 거예요. 넘어가죠.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자, 근데 요즘 추세는요. 넘어오세요. 76페이지. 자, 실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과거 입시에도 그 다음에 학교 내신에도 많이 나온다. 요즘은 탐구 문제들 잘 봐야 된다. 자, 해류품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수조에다가 반은 모래를 집어넣고요. 반은 물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걸 눈으로 보고 싶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운데에다가 향연기를 이렇게 핍니다. 자, 그리고 햇빛을 주기 위해서 여기 백열전구를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열이 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쭉쭉 올라가겠죠. 온도계를 꼽아놓고 온도를 측정해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출발점은 둘 다 10도로 똑같았는데 모래는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모래는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래가 고온이 되고 물이 저온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까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네, 어디에서 어디로 붑니까? 모래에서 모래로 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향연기가 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연기가 이렇게 휘어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슨 풍이 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여기 있는 불을 끄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얘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풍일까요? 0, T1, T2, T3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풍일까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해풍이죠. 그래서 모래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여기까지가 해풍, 여기가 유풍.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해풍과 유풍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차돼서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걸 실험한 거죠. 거기 문제 풀어. 76페이지 문제 풀어요. 할만해? 괜찮아? 질문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는데 워낙에 희라쌤이 꼼꼼하게 설명을 다 하셨던 부분이라 저는 내신의 관점에서 훨씬 난이도를 낮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82페이지 오시면 마지막 기후 파트의 네 번째 날씨 변화입니다.
자, 네 번째 날씨 변화 중에서 우리 단기간에 걸친 날씨 변화를 주관하는 건 누구라고요? 기압. 장기간에 걸친 날씨 변화를 주관하는 건 뭡니까? 기단입니다. 자, 그럼 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인데 기단은 뭐예요?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공기 기자. 단자는 무슨 단자인 줄 알아? 단체 단자, 무리 단자야. 그래서 기단이 뭡니까? 라고 하면 기단은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야.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해. 그러니까 공기들도 성질 차이가 있대. 그 중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기단이라고 할 건데, 자, 공기의 성질 뭘로 나눌까? 온도와 습도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하겠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개 생기니? 4개. 그쵸. 됐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온도가 높아요. 고온. 근데 습도도 높아요. 다습. 근데 온도는 높은데 습도는 낮아요. 고온. 저습. 그런 말이 없다고 이 새끼야. 고온. 건조라고 이 새끼야. 저습 같은 소리 하고 하지. 되겠어? 거꾸로요. 온도는 낮아요. 저온. 뭐니? 다습. 또 저온. 건조가 있죠. 이렇게 기단은 4가지 성질로 나눕니다. 고온 다습, 고온 건조. 저온 다습, 저온 건조. 그래서 우리는 고온이라는 단어 대신에 온난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온난 다습, 온난 건조. 자, 저온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 많이 써요? 한냉. 그래서 한냉 다습, 한냉 건조. 이런 표현 더 많이 써요. 되겠어? 자, 이 4가지 기단이 있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4개의 기단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몇 개? 4개다. 자, 그러면 상상. 우리나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위치 4가지. 당연하죠. 이렇게 4개 그리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4개의 기단이 저 각각의 성질을 갖습니다. 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그중 요령. 우리나라를 위아래로 자르면 위가 춥니 아래가 춥니? 위. 그러니까 위는 다 한냉입니다. 아래는 다 온난입니다. 납득하죠? 머리 더럽게 나빠도 이 정도는 기억하겠죠. 자, 우리나라를 세로로 자릅니다.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가 바다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다습이고 왼쪽이 건조. 고추 딴다 이 새끼야. 왼쪽이 뭐라고? 건조. 그럼 이제 불러. 얘 뭐라고 하면 되겠어? 한냉. 조합해. 뭐라고? 한냉. 건조. 네 꼴리는 대로 해. 건조. 한냉 건조. 되겠어? 얘 뭐라고? 온난. 그렇죠. 온난 건조한 성격을 띄어요. 얘 뭐라고? 한냉 다습. 얘 뭐라고? 온난. 다습. 이렇습니다. 됐어? 이 성질을 갖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성질이 왜 생기는 거야? 기단이 얘는 왜 온난다습한데 얘는 왜 한냉 건조해? 라고 하는 공기 덩어리의 성격은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지표면. 그래서 지표면의 성질이 그대로 공기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시베리아 벌판에 오랫동안 떠있는 공기는 공기 자체가 뭘로 바뀐다? 시베리아스러워진다. 그럼 느껴봐. 시베리아스러워진 이 공기의 성질 뭘까? 한냉. 건조. 됐어. 자, 여기는 플라춤추는 북태평양이야. 북태평양 위에 오래 떠있던 공기는 공기 자체가 북태평양이에요. 불러. 온난. 다습. 됐어. 기단의 성격은요. 지표면의 성질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단의 이름을 별도로 짓지 않습니다. 됐어. 예준이 기단. 됐어. 윤지 기단.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지명답니다.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 새끼 한랭 건조하겠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너네 지명 아니? 여기가 어디니? 그러니까 이 새끼 이름이 시베리아 기단. 되겠어? 북태평양이 어딜까요? 폴란드 춘추는 어디서요? 여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 이름이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일주일 전에 재영이는 이걸 못 써가지고 제가 써줬죠.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요? 중국 새끼들이는 양쯔강이 그럽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뭡니까? 양쯔강 기단이고요. 여기가 일본 놈들 바다가 있대요. 그 일본 해 이름이 오후츠 해 기단입니다. 됐어?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이 네 개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근데 꼬매나 이러한 기단은 가만히 있을까 움직일까? 움직입니다. 기단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바람을 타고 천천히. 하나의 기단이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데까지 3개월쯤 걸립니다. 그게 한 계절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보면 시베리아 기단이 북태평양으로 오는 동안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입니다. 지표면이 달라지니까 성질도 다릅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북태평양으로 오면 이 시베리아 기단이 뭘로 바뀝니까? 북태평양 기단으로 바뀝니다. 맞아? 네. 근데 어디부터 바뀔까요? 아래부터? 위부터? 아래부터 바뀌죠. 지표면이 달라지니까. 되겠어? 아래부터 기단의 성질이 서서히 뭐 된다? 이걸 변질된다.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안전적 변질, 불안전한 변질 뭐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은 아, 기단은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하겠구나. 하지만 최초의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 됩니까? 우리나라가 시베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춥죠. 그게 우리나라 무슨 계절입니까? 겨울이다.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몰려올 때가 우리나라 겨울이 되는 거예요.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 새끼가 밀려올 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북태평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름이에요. 어떤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 계절이 결정되는 거고요. 이 새끼들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빠져나갈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립니까? 대략 3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계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계절이 발달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 4개의 기단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계절이 생깁니다. 맞아? 우리나라 사계절 얘기해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과학을 안 배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계절입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사계절은 이게 아니죠. 뭡니까? 희라쌤이 다 하셨다 그랬다 이 바탱이 새끼들아. 봄과 가을이 같은 계절인 거 아세요? 같은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계절입니다. 봄과 가을. 또 그 다음 초여름, 한여름, 겨울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사계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결정됩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우리나라 겨울이라고 치자. 자, 일기도를 딱 보면 겨울인지 여름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기단이 발달한 쪽이 무슨 기압이 생길까요? 기단이 생긴 쪽이 무슨 기압?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기압이 발달했다고 치자. 그럼 저기압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대각선 쪽에 있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발달되겠죠. 되겠어? 바람이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됐어? 자, 이때 우리나라 여기에 고기압이 발달됐다. 예, 기단 이름은 뭐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계절일까요? 그러니까 됐어? 일기도를 딱 주고 지금 무슨 계절이야?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고기압의 위치 확인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슨 계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85페이지 넘어가죠. 85페이지에 10번 그림 볼게요. 85페이지 10번 보시면 가그림. 우리나라 찾으셨나? 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고기압 위치 확인했어요? 네. 네. 뭡니까? 북태평양 기단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여름이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그림 볼게요.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고기압 찾았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계절일까요? 겨울이요.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되겠어? 네. 계절은요. 우리나라에 발달되어 있는 고기압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아, 이렇게 써도 고기압인 거 아시죠? 고 그래. 여기 저 됐어. 네. 고기압의 위치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계절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우리나라가 시베리아가 되는데 시베리아 기단의 성격 물론 한내 거합니다. 건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다가오면 우리나라 더럽게 한냉해. 얼마나 한냉해? 얼마 전까지 죽을 만큼 추웠죠. 되겠어? 자, 시베리아 기단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겨울철은 조금 주기적이야. 3일 동안은 죽을 만큼 추워. 4일 동안은 견딜 만큼 추워. 뭐라 그러니? 4만 4온. 그렇죠. 4만 4온의 날씨가 반복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리고 열나 건조해. 그래서 한겨울에는 산불주의보. 알겠냐? 이런 것들 내리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더럽게 한냉건조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상공의 기압 배치. 어디가 고기압이야? 어디가 고기압이야? 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상공에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됐죠? 여기가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요.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됐어? 상대적으로 동쪽에 뭐가 있는 형태? 저기압이 있는 형태의 기압 배치를 띈다. 맞습니까? 서고동조형의 기압 배치를 띄는 게 그래서 네, 겨울철의 날씨랍니다. 겨울철의 기압 배치야. 그리고 바람이 불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무슨 풍? 무슨 풍?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됐죠? 이게 겨울철을 설명하는 일기입니다. 이해하겠지? 자, 그런가 하면 여름입니다. 여름은 두 개의 계절이 있다 그랬죠? 무슨 계절? 초여름과 한여름이 있습니다. 일단 초여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초여름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왜 굳이 초여름을 한여름이랑 날씨로 구분할까? 열나 달라서. 초여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렇죠. 멋집니다. 장마철이 초여름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두 번째 초여름입니다. 그 초여름이 바로 장마철입니다. 자, 이 초여름에는 유독 원래 하나의 계절에는 하나의 기단이 발달해야 정상인데 초여름에만 두 개의 기단이 동시에 발달해서 장마철을 만든 거야. 되겠어? 두 개의 기단이 동시에 발달해서 장마철을 만든 겁니다. 뭐하고 뭘까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대평양 기단입니다.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대평양 기단이 동시에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동시에 얘네들이 온 건데 문제가 발생했어. 얘 성격 불러. 오호츠크의 그죠? 한냉, 다스리. 얘요. 뭡니까? 온난, 다스리죠. 너네요. 구름이 생기는 경우. 산을 타고 공기가 올라가거나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 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려면 지표면이 어떻게? 부든가요. 네, 불균등 가열. 어떤 쪽은 뜨겁고 어떤 쪽은 차가워야죠. 균등 가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찬 것과 뜨거운 게 만나면 구름 생긴다는 얘기죠. 자, 꼬맹아, 얘 열나 차가워, 열나 뜨거워, 만났지. 구름 생기겠지. 근데 그냥 차가운 게 아니고 열나 습기 많은 차가운 애와 습기 많은 더운 애가 만났으니까 구름의 규모가 엄청 뭐하겠니? 커요. 그래서 대규모의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장마전선이 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장마전선이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으면 무조건 초여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림 다시 보세요. 85페이지 10번의 가글이에요. 우리나라 상공에 뭐가 껴있니? 85페이지 10번에 가그림이요. 장마전선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름 중에서도 뭡니까? 초여름이고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여름은 이 전선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된다. 이 전선이 있으면 무조건 초여름. 됐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장마전선이 발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비 터지게 싸우는 거야. 비 터지게 싸워. 자, 그 중에서 북태평양하고 오호츠크가 싸우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세력이 비슷해. 잘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서 이름이 뭡니까? 정체전. 네, 걔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정체선이야. 근데 이 중에서 오호츠크가 정신 차려서 힘을 내서 막 밀어. 그러면 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주도가 장마철입니다. 됐어. 그랬다가 북태평양이 힘을 모아서 다시 밀고 올라가. 그럼 북한이 장마철입니다. 됐어. 이걸 우리나라 상공에서 보름 가까이 싸웁니다. 이게 초여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먼저 총알 떨어지는 새끼가 죽습니다. 누굴까요? 네, 규모가 작은 오호츠크가 죽습니다. 됐어. 규모가 작은 오호츠크가 먼저 죽습니다. 그럼 누구만 남니? 북태평양만 남으면 초여름 끝났어요. 한여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한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기단이 점령을 하죠. 근데 북태평양 기단의 성격 물론 온난, 다슬. 얼마나 온난해요? 죽을 만큼 온난해요. 뭡니까? 무더위가 덮치는 거죠. 되겠습니까? 죽을 만큼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혹 작년 여름 기억나니? 그래서 아프리카 날씨가 생기는 거죠. 숨이 안 쉬어져요. 혹 합니다. 요즘 더 더워지죠. 그래서 엄청 덥습니다. 무더위가 물러와요. 너무 더워서 새벽이 되면 온도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연병알 안 떨어져. 그래서 밤이 돼도 온도가 27도 밑으로 안 내려오는 밤. 멋진 말. 열대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생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엄청 더운데 연병알 다습. 이건 견딜 수 없죠. 아프리카 애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여름을 못 견딥니다. 왜? 아프리카는 온난 건조해요. 그러니까 열나 더워서 땀이 흐르면 땀이 바로 뭐하니? 말라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땀이 나면 안 마릅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와 붙죠. 안 떨어지죠. 다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쾌지수 만빵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옆에 와가지고 그 축축한 팔을 내 팔에다가 닿는 순간 그죠? 네, 칼끈이죠. 찌른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집에 보내는 게 여름방학입니다. 그렇구나.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되겠어? 다습해서 그래요. 엄청 눅눅합니다. 되겠어?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 치지 말라고 집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맨날 엄마랑 집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집에 안 보내, 학원에 나. 그래서 영어 빵빵하게 들어줘. 우리 학원 여름에 와본 적 있어? 여름에 우리는 긴팔 없으면 참을 수 없다. 엄청 추워요. 그래서 네, 그렇게 힘듭니다. 여름에 더워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추워서 고생합니다. 여름에는 긴팔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름에는 긴팔 입고 다녀요. 자,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겠죠? 여름철에 기압 배치는 고기압이요. 훨씬 북태평양이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뭡니까?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는 형태. 이겁니다.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 자,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불겠죠? 무슨 풍? 남동 계절풍이 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대표적으로 겨울과 여름의 날씨의 특징인데 문제는 봄과 가을이에요.
봄, 가을은요 같은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같은 계절로 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봄, 가을은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됐어? 대단히 온난 뭐 할 거니? 건조한 날씨가 생길 거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문제가 뭐냐면 양쯔강 기단이 다른 기단과의 차별점. 이 새끼는 연락 규모가 작아요. 기단치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속도가 열나 빨라요. 고기압일 때 날씨가 맑니? 저기압일 때 날씨가 맑니? 왜 그러니? 그런데 고기압은 하강 기류니까 구름이 생길 수 있니 없니? 없죠. 구름이 생기려면 일단 공기가 뭐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기압은 날씨가 맑습니다. 그러니까 자 양쯔강 기단이라는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날씨 맑은 근데 이 새끼가 열나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럼 금방 날씨가 맑았다가 뭐해지니? 흐려졌다가. 그래서 맑았다 흐려졌다가. 다른 기단에 비해서 이동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날씨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날씨 변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요. 그게 봄, 가을 날씨의 특징입니다. 그중 봄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지금 이제 봄 되는 거죠. 봄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옵니다. 황사. 그렇죠. 그래서 황사가 옵니다. 황사가 뭐야? 물을 뭐 지랄하지 말고 모래바람이 온다는 거지. 그 모래 어디 있었는데? 중국. 근데 중국에 있는 모래바람이 왜 우리나라한테 와? 양쯔강.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인데다가 양쯔강 기단까지 오니까 바람을 더해줘서 더 빨라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황사가 몰아닥쳐 예병할 됐어. 그래서 조금 있으면 눈에 반팔 입고 다니죠. 근데 갑자기 됐어. 며칠 있다가 눈 들어와. 꽃샘추위가 옵니다. 됐어. 네, 꽃샘추위도 생겨요. 이게 여름철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알아주세요. 가을은요. 가을철에 엄마가 무슨 구경 다니시니? 벚꽃. 실수. 단풍. 엄마 욕할 뻔했다. 단풍 구경 가시죠. 그래서 단풍이 푸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을철 하늘이 제일 예뻐요. 맑아서. 천고먹이.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하늘 천 높을고 말마 비만비. 통알비 태민비 네? 이런 거 천고마비 되겠어요. 네. 자, 비 닮았다고 하시는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계절 기단이랍니다. 자, 근데 기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이렇게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요. 혼자 다니지 않고 다니다가 꽝 하고 부딪히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수조에다가 한쪽은 열나 찬물, 한쪽은 열나 뜨거운 물. 티가 안 나면 안 되니까 찬물에는 파란색 잉크를 탈게요. 뜨거운 물에는 빨간색 잉크를 탈게요. 그래놓고 가운데 칸막이를 빡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섞여요. 정신 차려. 밀도차가 있잖아. 아래로 들어. 밀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밀도가 크니까? 찬물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래로. 찬물이 밑으로 깔리고 더운 물이 위로 뜹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온도 차이가 더 크면 더 클수록 안 섞입니다. 경기입니다. 물만 공기도 그래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순간적으로 걔네들이 경기가 되면서 더운 공기는 뭐하고요? 위로 뜨고요. 찬 공기는 밑으로 깔리면서 됐어. 공기에 경계면이 생깁니다. 이 경계면을 뭐라 할 거야? 이걸 전선면이라고 그러고요. 이 전선면을 쭉 따라와서 땅이랑 만나는 한 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선입니다. 됐어. 그래서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전선이라고 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전선이 생기는데 꼬맹아 전선은 무조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난 거지. 누가 힘이 셀래? 네. 찬 공기가 힘이 세서 미는 전선을 우리는 찰 한자를 써서 무슨 전선? 한내 전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더운 공기가 힘이 세서 밀어요. 그럼 뭐라고 하니? 온난전선이라고 하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둘의 힘이 똑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안 밀려.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 그게 전체전선이에요. 자, 근데 꼬맹아 얘네들이 영원히 이렇게 가니? 왜? 왜? 그렇죠.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뭐하니? 이동해서 둘의 온도가 뭐해집니까? 같아지는 열평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계면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전선이 점점 됐어. 네, 흐릿하게 죽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회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이중 한냉전선이 지나가면 추워지니 더워지니? 한냉전선이요.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세서 밉니다. 네, 당연히 찬 공기가 힘이 세니까 추워지겠죠. 추워지면은 얼음이 얼어서 고드름 생깁니다. 뾰족해져라, 뾰족해져라, 고드름 표시입니다. 실제로 일기도 기호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뭐합니까? 뜨거워지면 고드름이 뭐할까요? 녹아서 물방울 기호 만든 겁니다.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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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되겠습니까? 물방울 기호가 만든 겁니다. 정체전선은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세력이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그릴 순 없어. 얘네가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찬 공기, 한쪽은 더운 공기가 대치되어 있게끔 그리고 싶으면 돼요. 이거 아까 무슨 전선이라고 했습니까? 장마전선. 그게 원래 이름 정체전선입니다. 되겠어? 자, 그리고 폐색전선일 때는요, 이제 성격이 섞이는 거죠. 그래서 그릴 때도 섞여 그리시는 게 폐색전선입니다. 알아듣겠죠? 되겠어? 자, 이때 모든 전선은 일단 어디에서 생겨요? 전선을 끌고 다니는 게 무슨 기압일까요? 저기압에만 있습니다. 고기압에는 전선이 안 생깁니다. 저기압 중심에 가장 먼저 무슨 전선이 생깁니까? 정체전선 새끼들아 씨. 정체전선이 먼저 발달을 해서요. 우리나라는 무슨 풍? 무슨 풍? 아까 얘기했는데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편서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니? 서에서 동으로 우리나라는 바람이 이렇게만 붑니다. 항상. 그쵸? 그래서 이쪽을 앞쪽, 이쪽을 뒤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정체전선이 뜯어져 나갑니다. 무슨 전선이 먼저 앞으로 가니? 무슨 전선이 먼저 튀겨나가니? 온난전선이 먼저 튕겨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무슨 전선? 한냉전선이 발달해서 쫓아옵니다. 됐죠? 자, 근데 누구의 속도가 빠르니? 한냉전선의 속도가 빠르니까 두 개가 뭐하니? 섞여서 죽는 거죠. 그게 폐색전선입니다. 됐어? 이게 전선의 일생입니다. 이게 전선의 일생이야. 되겠어? 그중 전선이 가장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는 여기를 경계면 하나를 잘라서 공기의 단면을 그려주세요. 이 시험이 100% 나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한냉전선, 온난전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중 한냉전선이요. 여기 경계면을 잘랐더니 여기가 한냉전선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안 그러면 생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냉전선입니다. 한냉전선은 무슨 공기의 힘이 세다고요? 찬 공기가 힘이 세서 밀고 갑니다. 앞으로. 누가 쫓겨갑니까? 더운 공기. 됐죠? 근데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밀고 뭐합니까? 내려갑니다. 됐어? 찬 공기가 밀면서 내려가면 더운 공기는 쫓겨 올라갑니다. 됐어? 자, 근데 찬 공기가 힘이 센데요. 얘는 무거운데 힘도 세. 더운 공기는 힘도 약한데 얘는 가벼워. 그러면 더운 애가 팍 밀면 됐어? 네. 자, 무거운 애가 팍 힘줘서 밀면 가벼운 애는 탁 하고 쏟겨 올라가죠. 됐어?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의 경계면이 경사면이 뭐 할까요? 경사면이 완만할까 급할까? 급경사입니다. 낭떨어집니다. 뚝 떨어지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의 수직 상승하죠. 자,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 구름이 거의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요? 저군형의 구름이 생깁니다. 그 저군형의 구름에서 무슨 비가 옵니까? 소나기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한냉전선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소나기는 어디에 옵니까? 한냉전선 뒤쪽에 옵니다.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구름만 좀 지나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온난전선. 온난전선을 보면 무슨 공기가 힘이 생겨요?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서요. 밀고 지는 올라갈 거야. 가벼우니까. 찬 공기는 쫓겨 가죠. 근데 보면은 더운 공기가 유치원생 아이, 힘 센데 유치원 아이야. 찬 공기는요 힘이 약한데 강호동 아저씨야. 강호동 아저씨를 유치원생이 미는 겁니다. 이동 속도가 빠를까 될까. 그래서 온난전선 이동 속도가 느린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천천히 더운 공기가 밀고 갑니다.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찬 공기가 알았어. 그러면서 엉금엉금 밀려 내려갑니다.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경사면이 완만하죠. 경사면이 완만하게 생깁니다. 경사면이 완만하니까 구름도 완만한. 그쵸. 됐어. 수직 상승한 게 아니고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깁니다. 멋진 말. 층운형. 층운형의 구름이 발달합니다. 됐어. 넓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비도 넓은 지역에 오겠죠.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온난전선 앞쪽에 넓게 이슬비가 옵니다. 되겠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잘라놓고 단면을 바르게 그린 거 찾아라. 이거 찾으셔야 되는데 그림을 그냥 보지 말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으셔야죠. 가운데는 무조건 무슨 공기? 더운 공기. 양 끝이 무슨 공기? 찬 공기. 찬 공기. 비는 항상 어느 쪽에 오다? 찬 공기가 있는 쪽에 온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우리 집이 여기 있어. 날씨 변화. 자, 일기가 편서풍 타고 이렇게 갈 거죠. 맞아요? 그러니 맨 처음에는 우리 집이 1번 온난전선 앞쪽에 날씨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면 두 번째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온난전선 뒤에 날씨가 우리나라에 나타나. 그 다음 어디? 한냉전선 뒤에 날씨가 우리나라에 나타날 거야. 되겠어? 그래서 전선이 지나가면서 날씨의 변화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온난전선 앞쪽에 날씨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온난전선 뒤쪽에 날씨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 한냉전선 뒤쪽에 날씨가 우리나라에 나타날 거잖아. 그러니 첫 번째요. 온난전선 앞쪽에 있을 때는요. 층운형의 구름으로 뭐가 옵니까? 이슬비가 내릴 겁니다.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온난전선 뒤쪽으로 오는 순간 날씨가 맑죠. 그게 아니야. 날씨 맑습니다.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한냉전선 뒤쪽으로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군형의 구름으로 무슨 비가 오니? 소나기가 오겠죠. 이해해요? 이해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 그럼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 무슨 전선이 지나갔어? 더워져, 추워져? 온난전선이 지나가는 순간 기온이 상승합니다. 기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압이 뭐 한다는 얘기니? 네, 하강한다는 얘기죠.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한냉전선 지나갑니다. 한냉전선이 지나가는 순간 기온이 뭐 합니까? 네, 기온 하강하죠. 그러면 기압은? 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때 바람이 붑니다. 너네 알아요? 고기압에서는요 하강 기류가 생기고 그래서 자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수직하게 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기압에서는 꼬맹아, 고기압은 무슨 기류? 하강 기류. 오른손. 하강 기류 엄지손가락.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이 바람 방향이야. 아, 빨리.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 네, 얘 시계 방향 그러나. 됐어. 자, 다시 해. 저기야, 상승 기류야. 상승 기류 만들어. 자, 내 손가락 봐. 뭡니까 얘? 반시계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됐어. 실제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데 수직으로 불지 않고 비스듬히 부는 이유가 뭘까?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람은 똑바로 부는데 지구 타고 있는 내가 휘는 거야. 지구랑 똑같이 회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은 똑바로 계속 오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배꼽을 향해서 오던 바람이 옆구리 쪽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본 건 난데 사람들은 이기적이라서 바람이 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 이거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히라쌤한테 배워. 이거 전향력이라고 얘기해. 알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바람은 휘어서 부는데요. 저기압 쪽으로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자, 보면 반시계 방향 그려볼까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반시계 방향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반시계 방향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맞아? 자, 그랬을 때요. 온난조선 앞에서의 풍향 읽어. 읽어. 남동풍. 알겠어? 자, 온난전선 앞쪽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온난전선이 지나가는 순간 무슨 풍으로 바뀌니? 무슨 풍으로 바뀌니? 남서풍으로 바뀌어. 자, 그랬다가 한냉전선이 지나가는 순간 바람이 바뀌죠. 무슨 풍입니까?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이걸 안 사람이 누굽니까? 제갈공명. 그래서 그 새끼가 뭐 했습니까? 적격대죠. 되겠어? 이해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뭐 지나간 거니? 정신 안 차려? 남동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다. 뭐 지나간 거니? 온난전선 지나간 겁니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뭐가 지나간 겁니까? 한냉전선이 지나간 겁니다. 됐어? 자,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고 있니?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되겠어? 공부할 걱정을 하지 말고 지금 이걸 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겁니다. 시간 없습니다. 자, 해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3, 85. 네? 네. 이봐봐. 네? 오늘 동욱이 처음 와서 스터디 카페 어딘지 모를 거야. 저 스토리 커플 잘. 너 알아? 어떻게 알아? 저 옛날에 우이까지 한번 가. 거기 가서 왼쪽에 왼쪽 끝으로 앉으면 돼. 얘네들